다음은 저희 ETF 총 잔고 추이입니다. ETF 투자금이 2024년 1월에 1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2025년 7월에 2억 원을 넘어섰고 현재는 2억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눈덩이 부부입니다. 오늘은 1월 ETF 투자 현황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월 달에 있었던 미국 경제 주요 이슈와 저희가 1월에 받은 ETF 배당금과 투자금 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월에 있었던 미국의 주요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1월 4일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인데요. 미국의 이번 작전은 석유 패권을 가져오려는 목적과 함께 서반구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백덤블링하는 영상을 다들 보셨을까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가 1월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CES의 가장 큰 화두는 피지컬 AI였습니다. 이제는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서 산업 전반을 움직이는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7년 국방 예산을 예정보다 50% 늘린 1조 5천억 달러로 책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력 강화를 위한 황금함대 프로젝트, 그리고 미사일 다층 방어 체계인 골든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국방비가 늘어나면서 방산, 조선 산업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1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케빈 워시는 최근에는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과거 비교적 매파적인 성향을 보여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된다면 앞으로 통화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월부터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하락 중입니다. 현재는 6만 7천 달러, 하나로 약 1억 원 밑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저희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에 4,5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마이너스 1,500만 원 정도로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은 매도할 계획은 없고 다시 반등할 거라 믿으며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한국 증시는 코스피 5천을 넘어서는데 반해 미국 증시는 요즘 주춤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쉬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기적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큰 산업의 흐름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AI를 중심으로 한 관련 산업들, 반도체, 로봇, 전력, 원전, 그리고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들, 조선, 방산 등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월 ETF 배당금 현황입니다. 저희는 현재 성장주와 배당주를 함께 모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당주에 투자한 이유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결국 현금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자산을 키우면서 동시에 월급 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성장주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배당주와 커버드콜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내가 임신으로 휴직을 한 상태여서 앞으로 소득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임신, 출산, 육아, 이직, 퇴직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일부 배당주에 투자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월 ETF 종목별 주당 배당금입니다. 저희는 지금은 매도했지만 1월 초까지 타이거 미국배당 다우존스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는 배당금이 지급되었는데요. 타이거 미국배당 다우존스에서는 주당 40원의 배당금이 지급됐습니다. 전년 동기 38원 대비해서 한 5% 정도 성장한 수치입니다. 아시다시피 슈드가 작년까지는 주가가 계속 횡보하다가 최근에 많이 오르면서 타미당 주가도 같이 올랐습니다. 저희는 비록 절세계좌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량 매도를 했지만 역시 우량주는 횡보할 때가 결국 매수 기회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신 일반 계좌에서 슈드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JPQ입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일반 계좌에서 JPQ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JPQ는 배당률이 연 10% 정도 되는 나스닥 기반의 월배당 커버드콜 ETF입니다. 1월에는 주당 0.576달러가 배당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한편 저희가 절세 계좌에서 이번에 비중을 늘린 타이거 미국 S&P 500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의 경우 분기 배당을 하는데요. 1월에는 배당이 없었고 2월에 배당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올해 1월에 저희 계좌에 지급된 배당금입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서 50만원, 제피큐에서 새우 33.79달러로 하나로 약 49,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월 배당 수입은 총 55만 4,331원이고 저희는 이 배당금을 재투자하여 ETF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2025년 이후 저희가 받은 월별 배당금입니다. 현재까지 매월 50만원 정도 배당금이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 절세 계좌에서는 성장주를 모아가고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주를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자산은 더 성장하겠지만 지금 당장의 배당금은 작년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은 배당금이겠지만 같이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받은 누적 배당금입니다. 저희는 2024년 1월에 월배당 ETF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현재까지 누적 1,014만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월 배당금이 늘어난다면 누적 배당금의 그래프 기울기 역시 점차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좌별 목적에 따라 일반 계좌, ISA,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DC형, IRP와 같은 다양한 계좌에서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슈드와 제피큐와 같은 배당주와 커버드콜을 모아가려고 하고 절세 계좌에서는 S&P 500과 나스닥과 같은 성장주 ETF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계좌별 ETF 잔고는 일반 계좌에서 4,600만원, ISA에서 3,700만원, 연금저축펀드 9,800만원, 퇴직연금 DC형 7,300만원, IRP 625만원으로 ETF 계좌 총 투자금은 2억 6,299만원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종목별 ETF 현황입니다. 1월 말 기준으로 나스닥 100 1억 400만원, S&P 500 8,500만원으로 절세 계좌에서 나스닥과 S&P 500을 비슷한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피큐 3,600만원, 나스닥 미국채 혼합 2,400만원, 슈드 1,000만원, KRX 금연물 23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 ETF의 변동성이 높긴 한데요. 그래도 인플레이션 해지와 자산 배분 차원에서 금도 앞으로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 ETF 총 잔고 추이입니다. ETF 투자금이 2024년 1월에 1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2025년 7월에 2억 원을 넘어섰고 현재는 2억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고 미국 지수 ETF 중심으로 투자하다 보니 이제는 매월 월급 이상으로 스스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복리 효과를 실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저와 아내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각각 월 50만원씩 납입을 해서 연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 총 1200만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IRP 또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투리 돈을 모아서 제 계좌에서 연간 300만원 정도를 채우고 있습니다. 회사 퇴직연금은 DC형으로 전환해서 제 연봉의 12분의 1만큼 투자하고 있고 ISA와 일반 계좌에서는 월 300만원 이상을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눈덩이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